제가 이번에 뒷북으로 M1 맥북 에어를 구입했습니다. 이거 서브 컴퓨터이기 때문에 제일 저렴하게 어떤 옵션도 추가를 하지 않고 구매를 했어요. 가격은 교육 할인으로 116만원. 제가 학생은 아니라서 분명 내일 오면 동생 학생증을 빌려서 제출하려고 했는데 따로 요청이 없이 그냥 배송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뭐야? 이렇게 종이 테이프가 붙어있고 당겨줍니다. 맥북이요. 여기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비닐이 있어요. 애플 M1 칩 탑재 13형 맥북 에어 8기가 메모리랑 256기가 SSD 21년 4월에 제조된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USB-C 타입 전원이랑 라이트닝 케이블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얘는 많이 봤지만 예의상 한번 열어봅니다. 덮개를 열면 맥북 에어가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왼쪽에 충전하고 외장 저장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썬더볼트 단자가 있고요. 터치 아이디 전원 버튼인데 터치 아이디가 된다고요? 나 이거 짱 신기해.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2015년 버전이고 지금 이거는 2021년이니까 스티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C타입 연결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역시 실버. 어떡해, 너무 예쁘다. 뭔 소리야? Press the return key. 떨려 조금. 열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소리가 너무 커. 지원할 tecla intro. 주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려면 리턴 키를 누르십시오. 대한민국. 이게 터치 느낌이 너무 좋은데? 안 돼요. 왜 날 때려? 7, 18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계속 마이그레이션 지원 여기 용량이 되게 많이 잡혀있을 텐데 지금 아이맥 저장 공간은 298기가를 사용 중인데 여기로 바로 마이그레이션 하면 모두 옮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함을 눌러주겠습니다.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 터치 아이디 지문을 사용하여 맥을 잠금 해제하거나 애플페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엄지나 다른 손가락을 올려 시작합니다. 뭔가 중지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서 중지를 기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계속 화면 모드 및 선택 이거 자동으로 할래. 핸드폰 디스플레이 없이 보면 새파랗구나. 예, 최고다. 이 키감이 되게 좋아요. 키감이 너무 좋아. 일단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다운받아볼게요. 지금 이렇게 팝업이 뜨는 거는 기존 인텔 칩 맥 외에 새로운 애플 칩을 탑재한 맥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애플 칩 탑재한 맥을 선택해서 놔주면 됩니다. 설치할 때는 얘를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작업이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툴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아니면 피그마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끔 영상 편집할 때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합니다. 효과가 많이 적용된 5분짜리 영상을 아이맥이랑 맥북에서 동일하게 뽑아봤는데요. 아이맥이 더 빠르긴 하네요. 아이맥은 램이 40기가이기 때문에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체감상으로는 맥북 에어가 더 빠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에어에서도 영상 내보내기가 되게 가볍게 되는 느낌이었고 버벅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맥북 프로 2015 제품을 사용할 때는 프리미어 영상 편집을 하면 발열이나 펜 소음이 굉장히 크게 났거든요. 그리고 각 비행기 날아가는 로딩이 나오면서 잠깐씩 멈추기도 했었는데 지금 M1 맥북 에어에서는 그런 현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펜 자체가 없으니까 펜 소음도 없고요. 펜이 돌아갈 만큼의 열이 애초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5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15년도 제품이랑 2020년 제품을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과거 맥북 프로에 비해서 에어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쾌적했다는 점. 13인치다 보니까 화면이 작아서 웹페이지나 큰 사이즈 디자인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저는 서브용으로 사용하면서 모바일 화면, 모바일 앱을 주로 디자인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제가 작업할 때 이런저런 창을 다 띄워두고 작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위해서 램을 높일까 싶었는데 8기가를 먼저 써보고 정 안 되겠으면 16기가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M1 맥북을 쓸 때는 램이 8기가밖에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의식적으로 창을 조금만 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불편합니다. 앱스토어에서 아이폰 및 패드용 앱 탭을 선택하면 아이폰용 앱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블로를 다운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폰에서 프리미엄으로 이미 결제해서 사용을 하고 있던 거라 맥북에서도 동일하게 프리미엄으로 확인이 돼요. 모바일과 동일하게 비디오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생성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폰에서 보던 거랑 동일한 영상 편집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고 쾌적하게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자주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인 네이버 지도도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팝하고 앱도 받을 수가 있어요. 팝하고 앱을 이렇게 띄워놓고 자막 작업할 때 같이 하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로는 벨킨 거를 사려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비교적 저렴한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토의 PD 카드 리더 USB 3.2 허브. 여기 예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외출 시에는 주렁주렁 연결하는 게 조금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래된 마찌라는 브랜드의 노트북 파우치인데요. 초반부터 이렇게 보풀이 생겼었어요. 그렇지만 귀여워서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곧 보내줘야 할 것처럼 생겼어요. 맥북과 아이맥을 사용하기 전에는 윈도우 데스크탑이나 그램, 삼성 노트북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윈도우 제품은 맥에 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 느려짐이 되게 빨리 오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맥을 모를 때는 이런 속도 저하되는 부분이 되게 답답했고 근데 2015 맥북을 2020년까지 현역으로 사용을 하면서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아직도 이 속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이런 느낌? 웹서핑을 하는데 처음이랑 똑같아요. 속도가. 이런 부분에서 일단 맥이 월등하다는 걸 체험했었고 기존에 제가 가진 애플 생태계에 맥북을 합체해야지 연동을 해가지고 쓰기 더 편하다는 점 그리고 이번 M1 맥북 에어 후기들이 되게 좋아서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하기도 했어요. 초반에 출시했을 때는 어차피 살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관심이 없었고 이 다음에 버전을 어떻게 나올지가 더 궁금했었는데요. 지금 당장 노트북이 필요하다 보니까 알아보게 됐고 하지만 지금 하도 제 작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노트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동하면서 작업을 해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족쇄가 풀리는 느낌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존버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후 버전이 진짜 찐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일단 필요하면 당장 사는 스타일이라 늦어도 사는 편인데요. 이제 곧 또 다음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면 급한 게 아니라면 더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맥북 M1 다음 버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썬더볼트 단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단자가 추가되고 그런저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가격을 보고 나중에 출시된 제품을 갈아탈지 아니면 이걸로 그냥 쓸지 보려고요. 이것도 그냥 기능상으로는 완전 충분하고 만족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That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Summer is for falling.